동북아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 방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운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국민들께 좀 짧고 명료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의 그 석탄 철강 공동체, 우리가 보통 그 ECSC라고 하는데 EU의 형성이 모태가 됐죠. 왜냐하면은 유럽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철강과 석탄이 유럽 각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국경이라는 장벽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것이 결성이 되면서 국경에서의 통관, 검역, 출입국 이런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면서 유럽에서 국경이라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EC로 발전이 됐고, 그게 이제 EU까지 통합되는 게 됐었죠. 근데 이것들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과연 가능한가? 라는 걸 대통령께서 아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까지, 일본과 미국까지 포함하는 7개 국가 이게 됐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네덜란드나 뭐 이런, 그, 낙농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이나 유제품이나 육류 같은 경우가 전 유럽 지역으로 이게 이제 빨리 이게 이제 순환이 되게 그래야지 신선한 이런 식생활이 가능하고 이걸 콜드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되기 위해서 국경이라는 벽을 넘는 이런 공동 회사가 마련이 됐고, 유럽이라는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의 대륙국가인 5나라,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것은 환태평양 지역이라는 큰 것 아시아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은 시설에 대한 표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 운송 정책이 이루어지고 경제 공동체 형성이 되고, 이게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상이 아닌가. 이거는 다양한 국제 정상회담이라든가 국제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가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경을 넘어가면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철도를 하나로 엮어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도는 평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점차 그 완화가 되고 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화를 영구적으로 지속해갈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영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이제 EU처럼 이 다자간의 어떤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인데 굉장히 어려웠죠. 남북 분단의 현실도 있었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영내에 있는 국가들끼리 어떤 패권 다툼,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선도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좀 설파해내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면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거냐,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서늘하셨어요? 네. 뜨거워지지 않고 서늘하셨어요? 네, 뭐랄까요? 우리가 드디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철도 공동체라는 화두를 던지는구나. 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오히려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채워 넣을 거는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철도라는 게 한반도 영내에서 국한됐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이미 반도 안에 있는 기차가 이미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하는 거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뭐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철도만큼 단순한 게 있으면 없어요. 철길이라는 거는 정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까지 레일을 단순하게 계속 잇자는 거예요. 네. 이것만큼 단순한 게 없잖아요. 안보 체제로까지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동북아 시대에 있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지금이 벌써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월 달인가요? 일본에서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맞아요. 예. 남한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벌써 협력이 이야기됐었고 네. 또 낮은 지역에서는 남북로 3자 간의 철도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자 간, 4자 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자그마한 협력이 시작되지 않았나. 평양 회담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주장됐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very exciting하다 얘기를 했었고 세계인의 또 관심을 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평양까지의 고속철도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평양에 온다든가 한반도 전체를 고속철도망으로 구축한다는 것을 우리가 2032년까지 하게 된다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하여튼 더 넓게는 유럽에서도 기차를 타고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만드는 만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그 광복절날 제안하신 이 개념에 굉장히 살을 붙이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맨날 우리가 뭐 기차 타고 유럽 가보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거꾸로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에 유럽 사람들이 기차 타고 손님으로 와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조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당연히 항공으로 가면 수월하고 편한 그 공간이지만 일부러 철도를 타고 가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자연 환경들을 좀 체험하고 또 잠시 또 이렇게 깊은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약간 느림의 미학입니다. 상당히. 근데 반대로 또 빨리 가는 쾌속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중국이 지금 아주 가열찬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속철도가 지금 이미 우리 북한의 접경 지역까지 다 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고속철도가 만나는 날도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림의 미학과 이 쾌속의 미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블라디보스톡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블록트레인이라고 하죠. 또 급행 화물 열차를 첫 운행하는 기념 행사를 이제 열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우리 조민행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직접 답변도 해주시죠. 배아람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물류를 해상 운반하거나 지금까지 운행됐던 싱글 트레인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고 하던데 급행 화물 열차의 경제적, 지리적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8월 14일 날 현대글로비스와 러시아 물류회사 페스코 간에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베체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 조립한 반제품을 운송을 하는데 부산에서 이거를 환적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는 데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책임을 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베체르부르크까지 가는 데는 러시아 물류회사 페스코가 물건 운송을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죠. 블록트레인은 정비 특급 화물 열차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양이 차든 안 차든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쉬지 않고 중간에 기착지 없이 이동하는 화물 열차를 블록트레인이라 한다면은 싱글 트레인은 화물의 선정량이 일정한 규모에 차게 됐을 때 중간중간에 기착지를 거쳐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걸 싱글 트레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블록트레인은 싱글 트레인보다 정시성 그리고 속도가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베체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에까지 43일의 운송 기간이 걸리는데 반면에 이런 블록트레인을 이용하면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이틀, 환적 통관 절차 하는데 8일, 그리고 실제 철도 이동 수단 기간이 12일 해가지고 총 22일이 소요된다고 해요. 통관 일수가 8일인데 사실상 이거는 행정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반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수성이 있는 것이죠. 북방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의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네. 이 조립 공장이 굉장히 그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국의 부품들을 페테르부르크까지 운송한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만약 철도가 원활하게 부품을 운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페테르부르크의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좀 더 그 생산량을 좀 늘려갈 수 있고 좀 더 저비용으로 그 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고요. 과거에는 러시아 철도 공사가 중심이 돼서 편성된 열차에 한국이 물품을 실어서 보내는 거였는데, 이거는 별도의 편성, 블록 트레인을 편성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좀 더 빠른 속도로 운송해 갈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우리가 직접 더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기회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런 네. 사업이군요. 얼마 금액이 싸지고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보다도 이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쟁이 되면서 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는 가격도 거고, 내- 북방적 진출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이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북한의 의지가 어떠한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거기에 북측 대표단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어떤 세션에 참여를 해서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이랬던 것은 없었었고, 이번이 이제 처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참석하셨던 우리 두 위원님들 이번에 보신 그 북측의 입장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핵심은 이제 철도 협력이었습니다. 북쪽에도 철도 쪽 대표들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북쪽의 대표단도 더 두 명이 다 패널리스트로 온 사람들이 철도와 관련된 분들이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나진 하산 구간의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삼국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다 보면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만 하더라도 그 나진 하산 사업은 어차피 유엔의 그 제재도 이 예외 사항으로 인정된 거니 빨리 재개를 해라. 우리는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다만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이 우리 사업을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이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다른 각도의 목소리를 냈고, 북한은 좀 단호했던 것 같아요. 이미 남북이 합의하고 북미 간에 합의한 기본 원칙이 있으니 이 원칙 따라서 가면 된다. 실천 행동을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북핵과 관련된 어떤 압박을 피해갔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진행해 가야 될 어떤 목표와 방향을 좀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 역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밀고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와 동해에 있는 두 축의 도로철도 연결해서 가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향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러 세션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장 핫한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도 엄청 네, 많았었죠. 기자도 엄청 그렇죠. 많았고 네. 카메라 플래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북한 철도성 부상인 김윤혁입니다. 그렇죠. 남북러 3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남과 북, 러시아 셋이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있고요. 양자회담 3개가 있으면 또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남과 러시아, 북과 러시아 합의가 3개가 있으면은 그 3개가 또 3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번 세션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기존의 양자 대화를 했던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네.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반도 종단철도와 시비리 횡단철도의 연결은 조로 모스크바 선언, 판문점 선언의 근거가 확보돼 있다.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실천적 이행을 위해 이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정상께서 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서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 그다음에 남북로 철도 연결, 그다음에 대륙철도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부 분들은 이게 그냥 여름밤에 무슨 뭐 꿈인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네. 남북한 간의 이러한 그 철도 협력 사업은 퍼주기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잘 주고 잘 받고. 준 거보다 더 많이 받고 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건 또 우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국제 기구와 또 주변 나라와 같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도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새롭게 한번 전환시키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없으면은 다 또 꿈 같은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정말 한반도에 새로운 이제 그 분위기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세 분 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와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접근에서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과거에도 사실은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그런 어떤 정신과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깔고 왔었거든요. 북한의 영토를 관통해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은 헛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남북 정상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또 활로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반도 이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또 출로를 열자라고 이제 하셨던 거고 철도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셨고 그걸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태풍의 눈입니다. 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가지고 변화의 속도와 폭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민족사적 대격변기이고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본다면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북한 핵무기 폐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시민 연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안정적인 교류 협력 단계에 돌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꿈꿔왔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연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는 남북 철도에 끊어진 철길을 단순히 이어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천만 결의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소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이웃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자 우리 화해하자라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는 게 화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할까라는 신뢰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이 서로 양손으로 같이 악수를 한 겁니다. 비핵화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이 있지 않았나. 또 신뢰를 또 같이 서로가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거 네. 뭐 정말 잘 상상할 수 없었던 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북한에서는 네. 수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북한의 교통은 불편하고 불비하고 민망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 뭐 다 같이 해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갔으니까 나도 답방을 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의 통념과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남북의 두 정상이 보여주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에 가셔서 폴더의 인사를 북한의 평양 시민들에게 했다든지 김정은 그 위원장이 불편하고 초라하고 이런 용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과거의 통념을 깨는 거다. 그 신뢰의 기초에서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실천을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도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관성과 속도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1월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을 겁니다. 2032년 남북 동시 하계 올림픽 우리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올림픽 세계 각지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한반도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탁구를 팍팍팍 치듯이 이야기가 너무나 매끄럽게 그래서 유익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뭐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저는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한국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 지원해주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 또 기원해주고 있는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게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들 모두 다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쁘다. 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춥고 음울하고 굉장히 나쁜 이런 개념인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방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며 새로 우리가 나가야 할 희망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북방에는 그 유목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돌골 제2제국의 재상인 투뉴쿠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을 쌓는 자는 기필코 멸망할 것이며 길을 닦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교통 물류의 황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 물류를 공급하면 수요가 막 만들어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길을 계속 열고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정말 우리 민족 대순환 100년 시대가 끝나고 감동적인 우리 저 민족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이제 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북방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좀 한편으로 영광스럽다는 생각도 좀 일단 들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말씀들 또 재미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철도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국민들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첫 우리 북방이 1차 토크를 마치고 다시 국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 위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